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네, 다시 올라와 주긴 했는데,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해줬죠. 네, 다시 상승을 해줘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갭상승 이후에 큰 흐름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계좌들이 그나마, 본전을 향해서 가고 있을 겁니다. 코스피 역시 똑같습니다. 코스피 역시 똑같고, 자, 아직은 구간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이 구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지금. 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장이냐, 하락할 수 있는 장이냐, 라고 지금 생각하겠죠. 이란이 좀, 그게 길어지면, 전쟁이 길어지면,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란에 관련돼서는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기는 전략으로 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전략으로 갔을 거고, 지금 상황이 되게 현재 많은 매스컴들이 얘기하는 게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매스컴을 믿지 마세요. 언론 믿지 마세요. 언론은 지네들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자기들 이익 되는 대로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언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폭격이 내리고 어떤 식으로 군사작전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3개월 안에 끝나면 좋게 끝난 건가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6개월 안에 끝나면 잘 끝난 건가요? 아니 3월 31일 날 끝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끝내고 잘 끝내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한국 시장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가 좋아요? 빠르게 일찍 끝내면 끝낼수록 좋겠죠. 근데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땐 뭐 해야 돼요? 자, 미국이 이란이란 전쟁을 해가지고 피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얘는 유가 피해보나요? 제일 큰 유가 피해봐요? 얘네가 지금 피해보는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부터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비난이야 감수할 수 있죠. 그렇죠? 비난이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되는 거야? 안전자산이 달러로 더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미국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미국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강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이 질문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 현재가 밀리는 장이냐, 하락장이냐, 아니면, 조정장이냐, 이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저는 조정장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조정장에 가까운 거냐? 자, 이거는 왜입니다. 몰라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얘네가 6개월이나 1년을 갖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11월 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는 포메이션으로 뭘 해준다고요? 이란이랑 지금 다이다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미국 사정이에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안정되면요, 우리나라 주가가 뜨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유가 안정되면 한국 시장이 올라가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한국 시장에 제가 조정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차트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차트상으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냐? 이거 키고 하죠. 뒤에 차트가 있으니까. 자,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한국은 조정장. 그쵸? 왜 조정장이냐? 자, AI 관련돼서 있는 반도체. 이거 빼고는 뭐예요? 그쵸? 어떤 섹터가 움직여줬어요? 움직인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증권 요즘 움직여줬었는데? 야, 로봇도 움직여줬잖아. 그쵸? 이거 여러분 단편적인 기억으로는, 이런 거 움직여줬었어. 앞으로 뭐 전선도 움직여줬었고, 어? 움직여줬었어. 그래서 올라갈 거야. 자, 상대적인 겁니다. 뭔 얘기예요? 얘네가 100 움직였으면요. 얘는 지금 현재 수준이 뭐예요? 30에서 40 수준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움직여주긴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네, 플러스로 해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장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관련되어 있는 섹터와 산업을 합쳐서 본 결과는 뭐예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시장은 뭐예요? 얘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쵸? 얘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정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올라와 줬어요. 근데 거래량들이 어디서 움직여줘요? 메인은 여기잖아요.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끝날 거예요. AI가 끝날 거예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지금 단말기가 나왔나요? 아니, 핸드폰에 되는데 단말기가 왜 필요해? 이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이 얘기는 제가 왜 단말기 얘기를 꺼냈냐면, AI는 뭐예요? 그쵸?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를 갖다 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쓰세요, 안 쓰세요? 많이 쓴 뭐 직장인들? 근데 직장인들도 요즘 막아놓고 있어. 야, 이거 우리 회사 기밀 날라가게 생겼어. 그쵸? 막고 있죠? 못 씁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다 AI로 삶이 바뀌었나요? AI가 전 세계, 우리나라만 써가지고 전 세계 학생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리포트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쓰잖아요. 그쵸? 뭔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스마트폰 말씀드리죠. 스마트폰 나오면서 뭐가 됐어요? 그쵸?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AI가 삶의 변화를 줄 정도의 아직 핵심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AI를 쓰고 싶어하는 누가 있어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의 힘으로 AI가 올라간 겁니다. 기업의 수주로. 그렇죠. 기업들은 쓰고 싶어해요. 편하니까. 대신에 뭐예요? 오픈되지 않는. 한국은 아직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뭘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메인 AI, 챗GPT가 긁어올 수 없게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만 운영되는 AI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지 않게끔. 그렇죠? 자, 그 수주예요. 그 수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뭐예요? 소비자들한테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소비를 해주고 있냐고요. 변화가 있나요? 신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단순히 얘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AI가 끝나면 다 빠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시장에는 돈이 돌았어요. 시장에는 돈이 돌았고, 이제 시기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기적인. 어떠한 시기냐,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제일 가까운 거, 진짜 과거로부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제일 가까운 거부터 얘기할게요.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쵸? 그러면 강달러가 되죠? 강달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강달러가 된 다음 뭐예요? 그쵸? 여기서 산업이 올라오겠죠? 이건 뭐예요? 미국이죠. 그쵸? 그리고 전쟁하면서 뭐예요? 실험대잖아요, 실험대.
우리가 미국이 이런 거 만들었는데 어때? 그치? 얘네 지금 장난 아니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이게 그대로 실험대가 증명이 됐네. 그쵸? 여기서도 반대로 얘기는 미국 얘기라면 반대로 지금 뭐예요? 기존에 깔려있던 이란에 있었던 중국 건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있죠. 제대로 작동도 안 하죠, 중국 거는. 중국은 전에도 말씀드린 관시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주머니를 차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뒷주머니 차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뭐 전투기 이런 것들 싹 다 뭐예요? 그쵸? 뒷주머니 채워주려고 만들었던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죠. 그쵸? 상대적으로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중국은 뭐예요? 그죠? 짝퉁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가 많이 퍼질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흐름 오는 것 중에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달러 가죠. 강달러 갑니다. 자, 달러 강세를 유지해줄 거예요. 어떻게? 전쟁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달러, 강달러가 유지입니다. 그렇죠?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후에 저는 자, 달러 공급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성장이죠.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예요? 그쵸? 하락장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아직 뭐예요? 뭐 보합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저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보합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히 지금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종목수를 늘려나가는 것보다 지금 반도체를 건드는 것보다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목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흐름은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조건들이 잘 맞죠?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자, 군수산업이 뛸 거고 이거 관련돼가지고 몇몇 애들이 더 띄워주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큰 틀로만 얘기하자면 자, 강달러 유지, 그래 전쟁이 얼마까지 갈 거냐? 이거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달러 공급은 뭘 해주고 이게 가능한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 지금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네, 지금 여러분 현재 풀려있는 달러 통화량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 풀려있는 거에 두세 배는 풀릴 겁니다. 이상은 풀릴 거예요. 두세 배 이상은 풀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단순히 통화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가 뭐예요? 가치가 있죠. 그렇죠? 가치도 생각을 해야겠죠. 강달러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600원, 1700원에서 1600원, 1700원에서 뭘 내는 거예요? 만일에 10억 달러가 풀렸다. 근데 1200원, 1300원에서 10억 달러가 풀렸다. 얘기가 다르죠. 네.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강달러가 유지된 상태에서 자, 회전율, 통화량에 대한 얘기는 이거지만 뭐예요? 플러스 가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돈이 엄청 많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은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 틀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맞아요.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딱 결론부터 지금 딱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게 아니죠. 네. 너는 강조할 때 쓰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자, 달러의 패권. 그렇죠. 달러 패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러 패권 얘기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달러 패권을 잃어버린 미국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달러 패권을 만일에 얘네가 밀린다 하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뭐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걸 떠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달러 패권은 유지를 해야 돼요. 결국엔 뭐예요? 강달러, 그냥 간단하게 해서 강달러 이후에 뭐예요? 공급량 늘린다고 했잖아요. 공급량 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예요? 시장의 대부분이 지금 59%인가요? 아마 시장, 전 세계 시장의 59%의 달러가 풀려 있을 겁니다. 점유율이 59%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예요? 위안화가 네, 따라오죠. 위안화가 몇 프로였죠? 3에서 5%였나? 그 정도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얘네가 아직 압도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따라오는 얘들이 꼴배기 싫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쵸? 이란을 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뒷얘기고, 얘네들은 너무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저 역시 뭐 유튜브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에서 이 정도 점유율이 있어요. 결국에는 점유율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달러 패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공급량 늘릴 거고. 그렇죠? 강달러로 갔다가 공급량 늘려서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딱 흐름이 딱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란 친 거에 하나 얘기하자면, 네. 이란에서 이란 거기 해협 있죠? 코르주 해협인가? 네. 그 해협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쵸? 아시아는 90%를 거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 치면서 위안화도 꺾고, 이란도 꺾고, 딱 좋은 사이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다 미국을 위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란을 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친 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맨 처음 얘기했던 거. 여러분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 지금 고학장인가? 지금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저는 앞으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핸들링이 큰 것 뿐입니다. 핸들링이 크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매수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하더라도 뭐 밑바닥에 깔려있는 종목이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어요. 저희 VIP 회원님들은 지금 밑바닥 종목들 매수에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시장은, 흐름은 이런 식으로 큰 흐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흔들린다고, 나는, 이거 정리를 해야 되나? 자, 반도체는 정리하세요. 반도체는 정리하세요. 이거는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점이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거 좀 이해를 빨리 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예요? 반도체를 여러분 냉면이라고 생각해요. 냉면이 지금 2만원이에요. 먹는 사람들은 먹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2만원짜리 냉면을 먹을까요? 그렇죠. 경기도 안 좋은데 안 먹어요. 지금 반도체가 그 모양이라니까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싸요. 비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반도체 우리나라 하나만 얘기하자면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한국이 전체적으로 크려면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종전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휴전국이에요. 종전국이 아닙니다. 아직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전쟁을 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지랄 발광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코리안 디스카운트 뭐예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 2만 원이 싸. 냉면이 2만 원짜리라고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너무 싸?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지. 리스크가 없다면 2만 원이 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 왜냐? 이란 뒤집어 깠잖아요. 이란 다음에 누가 그랬어요? 쿠바라고 했죠.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이거 다음에 북한 얘기 안 나올까요? 북한 딱 입 닥치고 있죠. 지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이란 막 조용히 지켜보면서. 왜 그럴까요? 독재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와주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 나라의 반도체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다 넘어간 건 아니지만 차츰 넘어갈 겁니다. 안쪽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것도 압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그대로 있어요. 자, 어떻게 되죠? 리스크가 있어요. 차라리 저 같으면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TSMC 투자하지 여기 투자 안 해요. 한국 반도체에 투자 안 할 겁니다. 리스크가 있는데 야, 이 정도는 좀 너무 그래. 그쵸?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한국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한다면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스크는 다 존재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막 세게 클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된다면, 올라가는 장이라고 했는데, 반도체는 사지 말고 다른 종목도 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수급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수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종목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목들이라고 얘기하면 다 얘기해야 되니까, 네. 자, 제가 종목에 대한 큰, 네, 섹터를 잡아드릴게요. 그걸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뭐였어요? 전쟁이니까. 네, 전쟁의 틀에 맞춰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거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전쟁, 강달러, 군수산업, 그렇죠. 이외의 산업들이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강달러가 유지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죠. 군수산업들을 많이 움직여줬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여줬죠. 자, 뭐예요? 미국 군수산업이 잘 나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군수산업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미국 애들 실험대입니다. 우리나라 실험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한국 실험대가 됐던 건 뭐예요? 뭐, 청궁이라든지, 그쵸? 이란에서 쓰거나, 자, 중동에 있었던, 그거는 중동에서 한국에 있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뭐, 우리나라도 군수산업이 괜찮을 수 있어요. 뭐 하나가 좀 떠서 움직여주긴 했죠. 그런 게 좀 움직여주긴 했지만 결국 메인은 얘네란 얘기예요. 미국이란 얘기예요. 그럼 미국 군수산업 제일 많이 뜨는 데는 미국이란 얘기예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홍보하는 데죠. 홍보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뜨는 게 군수산업인데 이것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 플러스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석유죠. 그렇죠? 정유업계가 지금 움직여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틀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정유업계, 정유. 아유, 이게 왜 이걸로 나와요? 합니다. 맨날 헷갈립니다. 정유업계. 그렇죠? 기름값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방산, 우리나라 방산. 어떤 방산? 중동에 팔려있는 기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보단 싸잖아요. 미국이 지금 달러가 비싼데 이게 강달러인데 야, 그 기기 사드리려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싼 한국 기기가 잘 먹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하나가 좀 많이 올라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뭐예요? 어떤 기회예요? 강달러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됐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가죠.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가는 게 뭐예요? 달러죠. 그럼 달러나 금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겪어봤잖아요. 경기 안 좋아서 어떻게 해서 금 엄청 오르고 뭐예요? 달러도 엄청 올랐잖아요. 강달러 됐잖아요. 그렇죠? 자, 오른 다음에 뭐가 돼요? 투자가 일어났죠. 어떤 투자요? 가능성 있는 AI. 자, 얘네는 실적도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실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실적이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 때문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실적이 다해가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유가가 난리가 아니에요. 유가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얘네 투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으니까 야 달러 플러스 금은 다시 가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강달러가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를 해야겠네. 자, AI 투자할까요? AI 투자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 비싸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비쌉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처를 얼로 잡아야 되냐?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한국도 이거랑 비슷하게 얘네 이제 미국이 가는 것처럼 똑같이 갈 겁니다. 자, 얘네 한국처럼 한국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제가 말씀드려요. 반도체 뺀 나머지 얘들도 똑같아. AI 반도체에 투자할 좀 그럴 거예요.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강달러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투자처를 찾아야 돼요. 어차피 달러를 바꿔놨으니까 찾아야 돼요. 그럼 찾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산업들을 봐야겠죠? 자, 다른 산업들. 자, 전통 산업들이 있어요. 전통 산업들이 뭐냐? 뭐 옛날에 무슨 탈만두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전통 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전기. 딱 다 정해져 있죠. 전기, 도로, 뭐, 토목, 그래서 건설, 그죠? 자, 여기에 어떤 게 먼저 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큰 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예요? 대기업 관련주 위주로 움직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산업, 전통기업. 그렇죠? 앞으로의 흐름을 좀 많이 말씀드리자면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도 뭐가 될까요? 안전해야 돼. 기본 틀이 뭐예요? 안전해야 돼. AI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 너무 가격이 높아.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기업 위주의 플랫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쵸? 다 정해져 있죠. 뭐 메타, 아마존 정해져 있잖아요. AI 뺀 나머지 애들, 뭐 넷플릭스 그런 애들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도 대기업이에요. 얘는 안전하니까. 그럼 대기업 수급이 먼저 움직여준답니다. 그럼 대기업의 수급이 먼저 움직여준다. 왜냐? 얘네들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다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큰 기업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미국은 전통기업, 이런 애들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 공화당은요, 얘네들이, 네, 밀어주는 당입니다. 자, AI는 뭐예요? 누가 밀어주는 당이에요? 그쵸, 민주당이 밀어주는 당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 빌빌대고 있었던 애들이, 자, 트럼프 이기 때, 이제 슬슬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밀어준다는 얘기는 이 얘기도 나오겠죠. 이란 재건? 그렇죠. 재건 관련주가 또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 자, 여기서 강달러죠. 강달러의 투자 유지가 되면 대기업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달러 유지는 대기업 수급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강달러가 끝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동성, 공급이죠. 달러가 풀린다. 그렇죠. 달러가 풀린다는 얘기죠. 달러가 풀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네, 돈이 돌기 시작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미국하고 한국이랑 같이 얘기했지만 이때 한국이 같이 움직여줍니다. 한국의 대기업. 여기에 이제 각 나라의 대기업 애들이 움직여줍니다. 플러스 뭐예요? ETF.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움직여줍니다. 자,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움직여주는 거 뭐예요? 그쵸. 대기업 애들이 움직여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그쵸. 산업을 확장시킬 겁니다. 그러면 얘들도 돈이 풀리니까 같이 확장이죠. 야, 근데 얘네는 강달러 유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선으로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안 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쵸. 유동성 공급 뭐예요? 그쵸. 약달러가 됩니다. 너무 강달러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달러를 풀기 시작해서 약달러가 되면, 자, 전 세계에 돈비를 뿌리는 거죠. 비를 뿌리는 거예요. 비를. 그럼 뭐예요? 산업 확장, 얘들도 확장이 되겠죠. 큰 틀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잘라봅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산업 확장이 됐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자, 마케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소비의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와중에 뭐가 뛸 거냐? 그거는 저도 어떤 섹터가 뜰 거냐는 수급을 봐야 돼요. 결국엔 수급을 봐야 됩니다. 띄울 섹터가 뭐냐? 띄울 산업이 도대체 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제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저도. 근데 큰 틀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수해야 될 종목들은 뭐예요? 야,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기 전까지 야, 한국 대기업 있는 종목들 밑으로 밀리면 자, 뭐예요? 반도체 빼고 자, 밀리면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기업 위주의 수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쪽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미국 애들 강달러 유지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3개월 갈 수도 있고요. 이번 달에 끝날 수도 있고 6개월 갈 수도 있고. 그쵸? 저는 11월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만일에 트럼프가 중간선거 끼고 이란 전쟁 끌고 나가잖아요? 이란 전쟁 계속 끌고 나가잖아요? 그럼 문제 터져요. 그쵸? 왜 문제가 터져요? 전사자. 그쵸? 플러스 비용입니다. 돈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게 여기에 터지면 트럼프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중간선거 진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거 수습을 해주고 유지해주고 하다가 이제 돈 풀 겁니다. 자, 돈 풀면서 뭐가 돼요? 그쵸? 약달러 성향으로 빠지면서 제일 먼저 투자된 한국 기업가 ETF입니다. 근데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ETF 잘 보세요. 관련 ETF가 뭐예요? 그쵸? 수급을 좀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ETF를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ETF에 하도 많이 투자하실까봐 많이 안 드렸는데 ETF는 수급을 보는 거예요. 각각 산업 ETF가 있겠죠. 걔네 수급 보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 ETF를 어떤 산업, 그러니까 ETF가 이제 하지 않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큰 걸 따지자면 뭐 2차 전지, 뭐 전력, 뭐 전선, 네 그런 관련주들 있죠. 또 글로벌 같이 합쳐버린 애들, 그렇죠? 걔들 말 잘 보세요. 어떻게 움직여줍니까? 그러면 그 수급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팁입니다. 제가 좀 드리는 팁이에요. 수급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돈의 규모나 그쵸? 그런 거 뭐 수급 쌓아주고 상승 수급이 뭐 어떻게 쌓이는 그런 거 막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유튜브 잘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제 소비 확장이죠. 근데 여기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걸러내시면 돼요. 한국 대기업 이후에 소비 확장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화랑장, 미친 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장세가 얼마나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아직은 우리는 이걸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다뜨렸다고 해야 되나요?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자,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급이 움직여줄 건데 반도체주는 아니라 AI 관련주도 아니다. 엔비디아 걔들 너무 많이 떴어요. 그러면 앞으로 안전자산으로 들어오고 강달러가 유치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자산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쵸? 아직 뜨지 않은 전통기업이나 그쵸? 그럼 아직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떠줄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 걸 보더라도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얘도 수급 봐야 돼요. 그럼 미국의 뭐예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됩니다. 아, 미국의 ETF잖아. 그쵸? ETF 시장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수급도 그대로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 한국 시장은 이렇게 걸려요. 인재 소비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미쳤죠. 이거는 진짜 단순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은 그냥 여러분 뭘 하셔도 돈을 법니다. 이런 장때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은 딱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될지 어떠한 기준이 없어.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올라간대 사. 저거 올라간대 사. 매수. 풀매수예요, 풀매수. 그럼 망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앞으로 올라가는 건요, 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ETF로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2차전지, 전기차, 로봇, 메타버스, 어떠한 신기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AI 신기술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시장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소비가 확장되는 이 시기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경기민감주. 그쵸?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경기민감주 많이 사셔가지고 지금 많이 물려 계신 거 아시죠?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냐? 저거 사서 그래요. 이거 사서 그래요.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계획 없이 사는 거죠.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매. 이게 뭐예요? 경기민감주 그냥 매수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이만큼 있는데, 그렇죠? 이제 얘네 끝물하고 이제 긴축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중간중간에 막 뛰죠. 근데 이런 게 코스닥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반도체 오르고 주가가 저렇게 올랐는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인데 이건요? 이런 거 사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형주, 테마주, 잡주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는 풀매하고 이제 야 내가 이걸로 세서 돈 벌었네 막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긴축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큰 흐름이에요 이게. 지금 전쟁을 끼고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예요? 전쟁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밑그림입니다. 결국에는 뭘 해줄 거냐? 그렇죠? 달러 패권을 유지해 줄 거다. 이걸 유지하기 위한 밑그림일 뿐이에요. 밑그림. 그렇죠? 이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란 치니까 뭐예요? 중국이 부들부들하죠. 자, 근데 우리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돼요? 일본과 한국이 경제 규모 순으로 한 겁니다. 부들부들하죠. 이란 빵 치니까 코르제베로 네. 그쪽 빵 치니까 그쵸? 아시아가 90%니까 그쪽으로 가는 유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 뭐예요? 주가가 움직여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부들부들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미국의 큰 그림이에요. 그럼 미국의 더 큰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더 큰 그림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강달러 만들어. 자, 우리 미국 군수산업 애들 잘 나가겠죠.
이제 주문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강달러가 전쟁을 어떻게 길어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달러 공급이 어떻게 될 거고. 이게 큰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더 추가로 물어보셔도 되고, 난 이것도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 되고, 이거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뭐 알고 계신 AI, 챗 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물어보셔도 돼요. 얘 이렇게 될 것 같냐? 그러면 걔네가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틀린 부분 해서 얘기해 줄 겁니다. 저도 지금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것도 지금 뭐예요? 챗 GPT에 돌려보고 확인해 볼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저도 전문가지만 저도 틀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전문가들 말이 100% 맞아.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지만, 제가 동영상을 찍잖아요. 이 동영상 그대로 뭐예요? 저 챗 GPT한테 물어봐요. GPT한테 물어봅니다. GPT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서 저는, 얘랑, 대환장 토론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수준인데, 이 흐름이 맞고, 과거에도 이렇게 왔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GPT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플러스 저는, 심리를 같이 봅니다. 인간의 심리, 플러스 구조를 봅니다. 그렇죠? 얘도 책 플러스 구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싸워요, 저는. 그래서 챗 GPT랑 전 싸운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싸워요. 인간의 심리는 이렇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인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내가 건드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잡하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너한테 이게 맞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챗GPT도 시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기한 거죠.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조는 제가 구조는 틀을 따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자, 더 큰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하나 재미있는 거 얘기하자면, 공화당,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할 건데, 공화당 있잖아요. 공화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쟁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익이, 이게 경제 흐름에 맞물려서 어떤 구간이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예전에 공화당, 야, 부시 때도 한번 난리 쳤잖아. 걸프전.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난리 쳤어요. 오일쇼크 한번 왔었고.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맞아 들어가네. 큰 틀은 결국 이거란 얘기. 달러 패권. 아시겠죠? 강조. 한 번도 안 썼네요. 강조입니다. 강조. 달러 패권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